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먼 옛날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시작점을 함께 찾아가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실 인류라는 바로 우리의 공동 서사시는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선사시대라는 깊고 거대한 미스터리.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모르는지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3만 5천 년.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현생 인류 화석 오모와 헤르토 사이의 시간 간격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아는 게 거의 없다는 사실. 이걸 좀 더 와닿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아는 모든 역사를 다 합쳐도 이 공백 기간의 8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기나긴 침묵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문명이 태어나고 또 사라졌을지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이런 화석 증거가 나오기 수천 년도 더 전에 한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가 남긴 기록이에요. 인류의 기원이 에티오피아일 거라고 거의 정확하게 짚어냈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건 아직도 역사가들 사이에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자, 이 기나긴 침묵의 시대를 지나서 인류는 드디어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거대한 공동체를 만드는 첫 실험, 바로 도시의 탄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라는 사실상 이 도시와 함께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자를 만들고 뭔가를 기록하고 또 그걸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준 게 바로 도시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주 초기부터 인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사회 모델을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메소포타미아처럼 여러 도시들이 서로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는 좀 느슨한 연합 모델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집트처럼 파라오라는 단 한 명의 절대 권력자 아래 모든 게 착착 움직이는 중앙 집권 모델이었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 같은 대홍수 이야기 있잖아요. 그 원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지어낸 예시가 아니라 실제로 고대 도시가 겪었던 끔찍한 기후재앙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까마득한 고대에 그것도 여성이 맥주를 가장 잘 판다는 이유로 한 도시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상업적인 성공이 정치 권력으로 직결될 수 있었다니 정말 놀라운 사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제국을 하나 만나볼 텐데요. 어쩌면 고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가치를 가졌다고도 볼 수 있는 나라,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혹시 영화 300 보셨나요? 거기 나오는 이밀지랑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 키루스 대왕의 페르시아는요, 노예제를 법으로 금지하고 여성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심지어 정복한 민족의 종교까지 존중해줬어요. 그야말로 시대를 훨씬 앞서 나간 제국이었죠. 이런 관용적인 정책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국교였던 조로아스터교의 가르침 자체가 선과 악의 싸움에서 우리는 선행을 통해 선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빌론에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준 것도 어떤 정치적 계산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겐 당연한 도덕적 의무였던 셈입니다. 자, 바로 그 시기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통합제국이 아니라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면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곳, 바로 그리스입니다. 고대 그리스 하면 하나의 나라를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온갖 사상과 문화가 폭발했던 아테네, 그리고 오직 군사력과 규율만을 외쳤던 스파르타. 이 두 라이벌의 불꽃 튀는 경쟁이 바로 그리스의 역사 그 자체였죠. 우리가 아테네 민주주의를 위대하다고 말할 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란한 민주주의는 사실 수많은 노예들의 희생 위에서만 가능했다는 것.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노예제를 페르시아는 이미 법으로 금지했었는데 말이죠. 그럼 스파르타는 어떻게 강대국 아테네에 맞섰을까요? 아주 영리한 방법을 씁니다. 바로 역사를 무기로 쓴 거죠.
우리는 이 땅의 역사를 공유한 한 팀이고 저 아테네는 외부에서 굴러들어온 돌이다. 이런 식으로 역사적 정체성을 내세워서 동맹을 쫙 모은 거예요. 이렇게 관용의 제국 페르시아와 서로 경쟁하던 도시국가 그리스가 팽팽하게 맞서던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판을 한순간에 뒤엎어버릴 한 명의 젊은 영웅이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죠. 20살의 왕이 된 이 청년은 스승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세상을 정복하는 게 내 운명이라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불과 10년 만에 당시 서양인들이 알던 세계 거의 전체를 정복해버립니다. 흔히 알렉산더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들 하죠. 근데 실제 이야기는 조금 더 인간적입니다. 인도 국경에서 마주한 상상 초월의 대군과 지칠 대로 지친 자기 병사들을 보면서 난생 처음으로 정복할 수 없는 세계의 한계에 부딪혔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는 게 더 정확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의 폭력적인 정복 전쟁이 아주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거든요. 동양과 서양의 수많은 문명들을 그냥 강제로 다 섞어버리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이른바 코스모폴리탄 세계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결국 고대 역사는 그냥 흘러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걸 포용하는 관용의 제국 페르시아냐, 아니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그리스냐, 이 두 가지 거대한 모들 사이의 논쟁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지를 고민할 때 여전히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